두 번째 주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실근, 실수이니까 누가 누구보다 크다 아니면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자, 허근의 부호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럼 너 이상한 거야. 자, 우리 허수 같은 경우는 대소관계를 따질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i가 만약에 양수였다라고 가정해버리면 양수를 양쪽에다 곱하면 부등호하면 바뀌지 않죠? 그럼 i 제곱이 0보다 크다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잖아. 그럼 i가 0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양쪽에다 i 곱하면 i 제곱은 0이 나오는데 이것도 잘못된 얘기. 그럼 i는 음수일까요? 자, 양쪽에다 i 곱해주면 음수를 양쪽에다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이것도 또 잘못된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i는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대소관계를 따질 수가 없는 거야. 마이너스 3i는 음수죠? 아니라고 또 끄덕이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대소관계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실수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었지만 허수 같은 경우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없죠. 따라서 허근의 부호 이런 건 아예 없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실근의 부호에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실근의 부호를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세 가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뭐냐면 자, 일단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 하려면 당연히 실근이어야겠죠. 자, 근데 여기에 두 근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이렇게만 풀면 안 돼.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등호 들어가야 돼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고 자, 여기는 두 근이에요. 서로 다른다는 얘기가 없어. 그럼 두 개가 뭐 할 수도 있어?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서로 같은 두 실근. 우리는 그걸 줄여서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여기서는 서로 다르단 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을 수도 있어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일단 두 개의 실근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걔네가 모두 뭐 해야 된대? 양수. 자, 우리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썼다고 치면 자, 양수끼리 더해주면 뭐일 거고? 그렇지, 양수. 자, 양수끼리 곱하면 뭐예요? 뭐라는 거야? 양수. 됐어? 자,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따져주면 자, 그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나 여기서도 두 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음수끼리 더해주면 뭐? 음수. 음수끼리 곱하면 거꾸로 뭐가 되죠? 양수.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어떤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서 자, 둘이 곱하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합은 몰라서 못 풀어요. 예를 들어서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3-1 같은 경우는 양수되죠. 3-5 같은 경우는 음수되잖아, 그치? 경우마다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자, 얘는 몰라서 못 푸는 거고 판별식은 당연해서 풀 필요가 없어요. 자, 뭔 얘기냐면 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2차 방정식을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B제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수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자,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인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얘가 0보다 작다고 했어요. 분수꼴이 0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곱하기 꼴. 자, 이거 부호 다르다는 얘기니까 자, 이것도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그럼 마마 뿔.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0보다 크다. 굳이 얘를 풀지 않더라도 얘만 풀어주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풀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부호가 다를 때는 곱이 음수다. 얘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46번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두 근 크거나 같다 풀어주면 되고 자, 두 근의 합도 양수해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해야 된다. 자, 세 가지 조건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현재 x 앞에 있는 게 짝수니까 우리 그냥 판별식 말고 짝수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뭐지?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게 되고, 자, m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m은 현재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자, 두 분의 합은 근과 기수의 관계에 의해서 2는 0보다 큰 거 당연한 거죠. 여기서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뭐 따로 찾을 게 없네.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근과 기수의 관계에 의해서 m 플러스 3이 될 거고, 자, 여기서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얘네들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범위이기 때문에 m은 마3보다는 크고 마2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정답 몇 번? 1. 47번은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이때는 판별식은 당연하니까 풀 필요 없고 합은 몰라서 못 풀고, 자, 그래서 뭐만 풀어주면 된다? 곱만 풀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두 근의 곱은 근과 기수의 관계에 의해서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데 요걸 만족시켜주는 k 값은 1번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네요. 48번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네요. 자, 여기서도 역시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두 개 곱한 게 서로 다르대요. 자, 그러니까 0보다 작다 풀어주면 되는데, 자, 근과 기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두 근의 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일단 a 값의 범위는 2보다 크다인데, 여기서는 그냥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조건을 더 줬죠. 뭐라고?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 같은 관계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따라서 우리 원래 판별식은 이 조건이면 당연히 쓸 필요가 없고 합은 몰라서 못 썼는데 이번에는 합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두 개의 절대값이 뭐하다고 있으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3, 마3, 2, 마2 요것처럼 두 개의 합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근과 기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현재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4는 0이 되는데, 자, 부호 처리해주면 결국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 합시다. a1, a4 마뿔 됐나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나 아니면 4가 나오면 되는데, 우리 찾았던 a 값의 조건이 2보다 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 49번부터는 2차 방정식의 풀이부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까지에 대한 서술형 문제와 고난도 문제들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49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래요. 2차 방정식 두 근. 그럼 필요가 있든 없든 뭐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근과 기수의 관계. 자, 일단 써놓고 갈게요.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근과 기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은 2. 자, 곱은 2분의 k다 라고 일단 쓸 수 있겠죠. 필요가 있든 없든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 조건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뭘 만족한대요?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의 3승. 자, 너 지금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정확하게 알고 있냐?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치? 자, 이게 7이라고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을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국 k값 찾아볼래요?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쵸? 가봅시다. 얘들아, 우리 3승 더하기 3승은 뭐지? 합3승 마이너스 3배의 합곱.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식을 한글로 외우는 편이거든요. 3승 더하기 3승은 합3승 마이너스 3배 합곱. 3승 더하기 3승은 합3승 마이너스 3배 합곱. 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8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k에다가, 자, 2에다가 요거 한 개 뭐 나온대? 7. 그럼 없어지고 결국 3k가 몇이야? 1. 자, 그러면 자, k로 정리해도 되겠지만 난 결국 구하는 게 30k인 거니까 양쪽에다 10 곱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10. 50번도 우리 앞에서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이 k에 관계없이 모든 k에 대해서, 자, 이런 표현이었죠. k에 대한 항등식 표현. 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대요. 자, 일단 중근 가지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인 거니까 짝수인 거니까, 자, 내가 짝수 판별 써버릴게요. 반절의 제곱 2k 플러스 m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뭔가요? 4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K가 될 거고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n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얘가 모든 K에 대해서 임의의 K에 대해서 K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라고 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 모양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4K제곱 4K제곱 날아가는 거 맞아요? 자 그럼 K가 있는 거부터 한번 묶어볼까? 자 여기서 4K인 거니까 여기다 4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뭐 나오니까 4MK. 자 그럼 여기다가 4M 쓸 수 있고 자 이번에는 K 없는 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뭐 나오고 M제곱 여기서는 마이너스 4N 나올 거니까 자 위에 있는 식이 밑에 있는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뭐 돼야 되고 모든 K에 대해 성립하려면 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M은 몇? 마이너스 1. 자 이것도 0 돼야 되는데 M이 1이기 때문에 N은 몇이면 된다? 4분의 1이면 된다고 쓸 수 있고 자 여기서는 구하라는 게 2개 더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2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죠. 51번부터는 고난도라고 써있는데요. 또 안 풀어 이러지 말고 자 문제 봐보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네요. 자 뭔가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수학은 노가다야 이러면서 이거 막 전개시키고 그렇게 해서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자 여기에서 목적은 그게 아니겠죠. 자 뭔가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 나와 있는데 식의 모양이 너무 복잡해서 잘 형태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랬을 때 자 얘들아 모양이 복잡하다 그러면 수학에서는 뭐 해주면 돼요? 그렇지 치환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두 근이란 얘기는 알파, 베타는 x값인 거고 현재 x에 대한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걔를 t로 치환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봐보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013은 0이 될 거고 당연히 내가 문자를 t로 바꿨으니까 이 방정식의 근의 모양은 t가 되겠죠. 자, 근데 t는 원래 모양이 얘죠. 자, 근데 x가 알파하고 베타인 거니까 자, t의 모양은 알파 플러스 2015 자,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2015라고 쓸 수 있고 얘도 역시나 모양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얘를 별딱지 자, 얘는 달딱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별, 달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써보면 별 더하기 달은 3 별딱지 곱하기 달딱지는 2013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는 얘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봤더니 아, 얘는 별하고 모양이 비슷하네. 대신에 2를 더해줘야겠죠. 자, 얘는 달딱지하고 모양이 비슷한데 2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별딱지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자 주어져 있는 식 계산해줄 수 있겠죠. 자, 마무리합시다. 전개시켜주면 별딱지 더하기 달딱지. 갑자기 슬퍼지네. 이별. 자, 이달. 4라고 쓸 수 있고 자, 마무리해봅시다. 자, 곱은 2013. 2로 묶어서 계산해주면 여기 6. 자, 여기는 4라서 자, 주어져 있는 식에 숫자에다가 10 더해주니까 답은 2023. 52번도 굉장히 오래전 기출문제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집에서 많이 봤을 내용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약한 거 말고 센 거 아니면 뭐 자의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 한번 봐보면 알파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허근이래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알파의 3승이 실수가 되게끔 만드세요. 요건데 어떤 주어져 있는 등식이나 조건에 모르는 복소수가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지? 그렇죠.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그 a 값하고 b 값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게 보통 문제집에서 좋아하는 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알파의 3승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그치?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근 원래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대입해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알파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3은 0이다 성립할 거고 나의 목적은 알파의 3승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로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알파의 제곱은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알파의 3승을 만들려면 여기다 알파 알파 곱해주면 되는 구조니까 자, P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알파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알파의 제곱은 아까 구했던 얘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P제곱 알파 복잡해.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갖다 써주고, 자, 근데 최종적으로 얘가 뭐라고 했으니까 실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i가 없어지면 되겠네. 자, 그래서 i가 있을 수 있는 알파가 있고 없고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알파가 있는 부분부터 봐봅시다. p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자, 알파 없는 부분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자, 허근이 생길 수, 그러니까 허수가 생길 수 있는, i가 생길 수 있는 이 부분이 날아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0으로 날아가면 i가 싹 다 없어질 거니까, 자,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하는 식 쳐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얘를 만족시켜주는 p 값의 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3. 53번 문제 봅시다. 다항식 fx가 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라고 주어져 있고, 자, p하고 q는 실수 조건으로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나 지금 최종적으로는 p하고 q가 구하세요인데, 자, 모르는 게 두 개라서 식 두 개를 준 것 같아요. 자, 가조건 봐보면, 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네. 자, 그러면 나 뭐 집어넣어주면 1 집어넣어주면 곧바로 나머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f1이 1이다라고 하는 식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일단 정리해볼까요? f1은 1 플러스 p 플러스 q이고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p 플러스 q가 결국 몇이야? 0이다라고 하는 식 하나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나 조건 봐봅시다. 자, 문제에서 는 0이라고 붙은 2차 방정식의 근이 a 플러스 i래요. 자, 여기서 a도 실수예요. 자, 이미 계수가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네. 자, 실수 조건일 때 a 플러스 i가 근이면 뭣도 근이지? a 마이너스 i도 근이다라고 해서 우리 켤레근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두근의 합 2a, 두근의 곱 a 제곱 플러스 1. 자, 그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p, 두근의 곱은 q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 했네요. 얘들아, 두 개 더한 게 0이어야 된대. 자, 그럼 여기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p는 마이너스 2a인 거니까 결국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다 만족할 거고, 완전 제곱식 a-1의 전체 제곱은 0인 거니까, 자, a는 몇이다? 1. 그래서 내가 구하는 p 값은 몇이 나오고? 마이너스 2. 자, q 값은 몇이 나와서 2. 그래서 2는 4니까 최종적인 답은 2. 자, 이제 고난도 문제 2개 남았습니다. 자, 여기 프린트물 맨 위에 보면 나는 얼굴 말고 마음이 예쁜. 선생님 프린트 만들 때 이렇게 잘 쓰는 말인데 애들이 막 지우더라고. 나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다고. 에이, 누가 내 얘기하나요? 자, 54번 봐보면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차가 4래요. 우리 앞에서 이 표현 봤던 것 같아. 뭐 차가 4다 혹은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다 이런 표현들. 자, 그러면 우리는 굳이 두 개의 미지수를 쓸 필요가 없죠. 하나의 미지수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 문제에서도 내가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하고, 자, 그럼 나머지 근은 베타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4 혹은 알파 마이너스 4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두 근의 합과 곱은, 자,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위치 좀 바꿔볼게요. 4-a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자, 우리 이 식에서 알파 a 헷갈리지 말고, 자, 알파 a 문자 두 개의 식 두 개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a 값하고 알파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우리 밑에서 먼저 봐볼까? 자, 이게 뭐야?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에다가 이거 4 넘어오면, 자, 이거 묶이는 거 이해돼요? 알파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0이기 때문에 알파가 뭐가 나와서 마이너스 2다라고 쓸 수 있고, 자, 여기서도 4 없어지죠. 자, 결국 2알파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a가 돼서, 따라서 a 값은 몇이다? 4라고 하는 거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방금 구한 a 밑에 있는 식에다 갖다 지워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뭐가 되니? a가 몇이었어? 어찌 4였죠. 자, 그러면 8x 그 다음에 4는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 만들어지고 두 근의 차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진짜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구해서 써가지고 두 근 구한 다음에 빼도 되겠지만, 자, 얘들아, 우리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차, 얘는 세트죠. 자, 우리 앞에서 곱셈 공식 배울 때
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의 가치를 몰랐을 텐데, 자, 알파 플러스 예를 들어서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해주면 알파 제곱 없어지고 베타 제곱 없어지고 두 배 맞나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나오지? 4알파 베타 나오는 거 맞아요? 얘들아, 공식은 한글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거든. 자, 얘 이름이 뭐야? 합. 자, 얘는 뭐죠? 차. 그 다음 얘는 뭐야? 곱. 자, 이 공식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곱셈 공식 맞죠? 이 공식의 가치는 언제 쓰냐면 항상 주인공이 합, 차, 곱 세 가지예요. 합, 차, 곱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만 알려주고 한 개를 물어볼 때 쓰는 게 자, 이 공식이에요. 자, 기억할 때는 합제곱 마이너스 차제곱은 4배 곱. 한 번만 따라해볼래? 합제곱 마이너스 차제곱은 4배 곱.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합제곱 마이너스 차제곱은 4배 곱. 따라하고 있죠? 합제곱 마이너스 차제곱은 4배 곱. 자, 이 공식 언제 쓴다고? 합, 차, 곱 주인공 3개 중에서 2개 알려주고 1개 물어볼 때 쓰는 게 이 공식이라고요. 자, 그러면 끝났네요. 얘들아, 한글로 써볼게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은 몇이고 마이너스 8, 곱은 몇이야? 4.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갑시다. 합제곱 마이너스 차제곱은 깜짝이야. 그 다음 몇이야? 4배 곱. 그럼 16 이거 맞나요? 자, 구하라는 것도 그냥 딱 맞게 차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16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48이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마지막 55번입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풀기 싫어. 왜? 식이 너무 복잡해. 자, 근데 얘들아, 출제자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못 풀게 할 거야.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 풀 수 있는 어떤 힌트를 분명히 줬을 거예요, 문제에서. 자, 따라서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문제를 읽어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 읽는 방법. 봤더니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n, 베타 n이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2차 방정식 두 근. 그럼 필요가 있든 없든 뭐 떠올리라고 했어?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n, 베타 n 더한 것과 곱한 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자, 현재 구하라고 하는 모양을 봤더니 얘는 지금 알파끼리 써져 있고 베타끼리 써져 있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얘가 다 더하기네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위치 바꿔도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끝났네요. 자, 알파 1 더하기 베타 1, 알파 2 더하기 베타 2 쭉쭉쭉 가서 알파 49 더하기 베타 49. 자, 얘네들은 결국 두 근의 합의 모양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열나 많은 걸 더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란 얘기였어요, 그쵸? 오히려 힌트라고 나 49개를 수학은 노가다야 그러면서 다 더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아마도 중간에서 뭔가가 없어지는 구조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내가 원하는 모양이 두 근의 합의 모양이니까 일단 써놓을게요. 자,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라고 하는 자, 두 근의 합은 자, 모양 굉장히 복잡하네요. n 더하기 그다음 뭐야? 루트 n의 n-1 분의 자, 그 다음에 루트 n. 자, 이건 출제자가 너무 심했네. 자, 그 다음에 좀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분모에 루트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뭐 해주면 되죠? 그렇지, 유리화 시켜줄게요. 여기다가 뭐 n 마이너스 그냥 쓰자. n-1. 자,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루트 n-1. 자, 갑시다. 자, 그러면 합차 공식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뭐야 이거? n-1 이거 맞니? 자, 그러면 야, 정리해서 쓰자. 자, 여기서 n제곱은 날라가고 자,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그렇죠, n 남죠. n분의 자, 저기는 n 루트 n 마이너스 자,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루트 n은 자, n으로 나오고 루트 n-1. 중간 계산 단계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n 없어질 거니까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1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열나 많은 것들 더할 때는 가급적 작은 놈이 앞에 오는 게 더 좋거든요. 자, 그래서 나 이거 순서 좀 바꿔주면 루트 자, 요거 더하기 루트 n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자, 갑시다. 자, 나 여기다가 뭐부터? 1, 2, 3에서 49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자, 1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루트 0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자,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다시피 뭐해?
얘랑 얘랑 없어지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얘는 뒤에 나와 있는 3 집어넣었을 때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여기서 또 없어지겠죠? 오케이. 자, 대신에 얘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자, 얘는 앞에서 하나 살아남는 구조네. 자, 규칙성이 나중에 수열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규칙이에요. 앞에서 하나 남잖아. 그럼 뒤에서도 하나 살아남게 돼 있어요. 자, 앞에서 첫 번째 거면 뒤에서도 맨 첫 번째 거. 앞에서 2개 남았어. 그럼 뒤에서도 2개 남을 거예요.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 거다. 그럼 뒤에서도 첫 번째, 세 번째. 자, 항상 남는 규칙이 똑같으니까 자, 좀 익숙해집시다. 자, 더하기 땡땡땡 가서 49까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더하기 루트 49 될 거고, 자, 얘는 앞에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거랑 없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남는 구조고, 자, 얘네들 계산해주면 앞에 거는 그냥 0인 거고, 자, 얘는 몇이죠? 그렇지, 7. 자, 이제 13번째 주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입니다. 지금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 지금 설명하는 이 논리는 고2에 올라가면 3차 방정식과 3차 함수 그래프, 4차 방정식과 4차 함수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성립하는 논리니까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왕 중요해요. 얘들아, 어떤 문제는 2차 방정식으로 스타트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2차 함수로 그래프로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그래프로 출제를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방정식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론, 방정식과 그래프는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방정식과 그래프는 같은 거야. 방정식을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 거꾸로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하는 얘의 이름은 뭐지? 방정식. 자, 우리 방정식의 목적은 뭐 구하는 거니까? 근 구하는 거니까 자, 0 또는 1이라고 찾을 수 있죠. 자, 우리 얘를 뭐라고 불러?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방정식을 어떻게 그래프로 바꿀 거냐면, 자, 그래프란 얘기는 y는 이게 그래프잖아, 그치?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다가 y 붙이고 여기다가 y 붙이고, 즉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좌변 그래프 하나 그리면 되고, y는 0이라고 하는 우변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y는 0은 x축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다시 방정식을 어떻게 그래프로 바꾼다? y 붙여서 각각 그려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 그래프는 첫 번째 좌변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x인 거니까 요렇게. 우변 그래프는 y는 0이니까 요거. 그리고 걔네들은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죠. 그 2점, 2개가 결국 요 2개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고? 0, 여기는 1. 다시 교점의 개수는 2개. 근데 나의 관심은 교점의 x좌표. 왜냐하면 방정식은 x값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교점의 뭐랑 똑같다? x좌표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되냐면,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였고 얘가 y는 0이었죠. 아까는 y 붙였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뭐 해버리면 돼? y 띄워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얘 가리고 2개 같다라고 놔주면 그게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될 거고 교점의 x좌표는 결국 이 방정식의 답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이 방정식을 x제곱은 이항시켜서 x라고 써봅시다. 자, 그래도 방정식의 근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안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y 붙여주면 된다고. 방정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 자, 그러면 나 뭐하고 뭐 그려야 돼? y는 하나는 x제곱, 하나는 y는 x 그리면 된다라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x제곱 그래프는 요렇게, y는 x는 요렇게. 자, 그러면 걔네들은 역시나 몇 점에서 만나? 2점. 왜냐하면 답이 당연히 2개니까요. 그리고 이 교점에 뭘 봐야 돼? x좌표. 하나는 뭐가 될 거고? 0. 자, 여기는 뭐가 될 거다? 1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 자, 결론. 내가 방정식을 그래프로 바꿔서 그릴 때는
원래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식을 이항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도 나의 목적인 교점의 개수와 교점의 x좌표는 안 달라지니까 상관없다고요. 다시요. 그래프의 모양은 아까랑 달라질지언정 나의 목적인 교점의 개수와 교점의 x좌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방정식을 그래프로 바꿀 때는 그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리기 편한 방향으로 내가 뭔가를 이항시켜서 식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도 된다가 결론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이거 왕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별딱지는 달딱지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이 방정식의 답을 x는 예를 들어 1하고 2였다라고 쳐주면 이 방정식을 어떻게 그래프로 바꾼다? 그렇지. y 붙여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는 y는 별딱지, 하나는 y는 달딱지.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걔네들은 몇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두 점의 x좌표가 1하고 2라고요. 자, 거꾸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상하게 그려볼게. y는 뭐 하트. 자, 요거는 y는 다이아. 그래프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현재 몇 점에서 만났죠? 그렇지. 세 점에서 만났지. 자, 이 세 점의 좌표를 1, 2, 3이라고 했다라고 치면 얘는 현재 이름이 뭐야? 그래프죠. 얘를 어떻게 방정식으로 바꾼다고? y 띄고 하트는 다이아라고 만든 방정식의 x값 근을 구해보면 걔가 뭐 나올 거야? 1, 2, 3가 나온다. 그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예요. 자, 이 내용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리고 다른 모든 방정식과 그래프 사이의 관계에서도 다 성립하는 얘기니까 자, 다시 한번 잘 보고 정리 잘 해두세요. 56번은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5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는 앞에 방정식에서도 한번 풀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프 버전으로 출제가 됐네요. 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왜? 방정식과 그래프는 똑같은 거니까. 자, 우리 이차함수 y는 fx가 주어져 있고 현재 x축과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니까 자, 우리 이걸 방정식으로 바꿔볼게요. 결국 y는 fx, y는 0, y 띄고 같다라고 놓아주면 얘가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 맞죠? 자, 교점의 x좌표가 현재 뭐인 거니까 알파하고 베타인 거니까 자,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죠? 자, 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f 뭘 찾으래? x 플러스 3 나누기 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x랑 여기 나와 있는 x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자, 모양은 똑같지만 답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의 두 개의 x는 다른 x예요.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여기를 세모라고 하자고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요 세모가, 자, 요 세모 맞죠? 자, f 세모가 0이다의 답은 세모가 알파, 그 다음 베타란 얘기니까 자, 여기 모양도 바꿉시다. f 세모는 0이다 맞죠? 자, 그럼 세모는 뭐 해야 된다고? 알파하고 베타여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세모 안에 들어가는 게 현재 2분의 x 플러스 3으로 좀 복잡할 뿐이죠. 자, 나의 목적은 뭘 구하는 거니까? x값 구하는 거니까 x로 정리해주면 넘어가면 2알파 마이너스 3 그 다음 2베타 마이너스 3이고 자, 여기서는 두 개 뭐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2배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걔가 뭐라고 주어져 있죠?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2에서 6 빼줄 거니까 답은 마이. 자, 58번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와 직선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 또 이거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치? 얘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즉 한 점에서 만나거나 자, 그 다음에 안 만나거나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있다고요. 자, 방금 했던 얘기는 뭐지? 그래프에서의 얘기죠. 자, 그럼 내가 얘를 거꾸로 뭘로 바꿔서 방정식으로 바꿔서 방정식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니? 자, 예를 들어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자, 얘를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직선이든 x축이든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야.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식은 내 맘대로 이항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봐보면 어떻게 방정식으로 바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yy 띄고 mx 플러스 n이라고 써주면 방정식으로 바꿨죠? 만약에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싹 다 이항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우리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은 뭐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 해당할 거고 자, 얘가 중근 가질 수도 있는 거 맞지? 그럼 결국 접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판별식이 0인 경우 허근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안 만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에 해당하는 거겠네. 두 개의 내용이 결국 똑같은 얘기니까 왔다 갔다 잘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58번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그래프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지 아니면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풀지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자, 현재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현재 직선에 미지수 K가 들어가 있죠. 얘가 뭐 해야 된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자, 그럼 그래프로 풀겠다는 얘기는 자, 뭐 2차 함수는 식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뭐 예쁘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근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하고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게 하래요. 자, 그럼 적어도 한 점이니까 이렇게 한 점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답이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그래프로 풀겠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죠. 야, 식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얘를 지금 접하게끔 조절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얘는 뭘로 바꿔서?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해주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른쪽이처럼 예쁘게 그릴 수가 없잖아. 식도 완벽하지 않은데. 자, 그러면 방정식으로 바꿔볼게요. yy 띄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하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k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얘네들이 같다라고 놔주면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 이해돼요? 자, 좀만 정리해 볼게요. x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 될 거고 내가 찾는 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즉 방정식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이거나 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판별식 써주면 되는 거 맞죠?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4k겠네요.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주면 되겠지. 자, 따라서 k값 정리해주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자, 여기서는 실수 k의 최대값 구하라고 있으니까 등호일 때인 4분의 1이다 라고 내주면 되겠죠. 자, 59번은 진짜 별게 없는 문제예요. 2차 함수하고 직선 두 개가 그냥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각각 계산 두 번만 해주면 되는 계산량만 엄청 많은 문제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를 그래프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할 것인가 그 판단이 중요한데 자,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는 막 진짜 모든 쪽에다 정교하게 막 얘를 접하게 그리겠다는 얘기인데 식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얘를 그리겠어. 그치? 자, 따라서 얘는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한다는 얘기는 현재 뭐니까 교점의 x좌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는 중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판별식이 0이다로 끌고 가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바꿀 때는 yy 띄고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하고 자, 누구하고 같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 같다 한번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하고 또 누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5x 플러스 7이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냥 각각 식 정리해서 판별식이 0이다 두 번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식 정리해 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b 마이너스 4는 0. 자, 그럼 판별식 갑시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럼 4b에다가 플러스 16.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여기서는 x의 제곱. 됐죠? 자, 똑같이 판별 써볼게요.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4b 47에 28 자, 접하니까 판별식 0이다. 됐어요? 자, 그럼 보다시피 식의 모양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A, B 문자 두 개에 식 두 개니까 이거 연립하면 구하라고 하는 A하고 B값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식 정리를 어떻게 해볼까요? 자, 얘들아 여기 4B 또 연필 생각하지 말고 자, 4B 모양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를 4B로 넘겼다라고 치면 좌변의 식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 플러스 17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A제곱 마이너스
10A. 자, 그 다음에 몇인가요? 25에다 28 더하면은 53인가요? 자, 얘네가 다 뭘로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4B로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얘부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제곱 날라가고 넘어가면 12A. 그럼 몇이야? 36인가요? 자, 따라서 A는 3이 될 거고 B는 자, 4B가 어떻게 되냐? 4B가 자, 3 좀 넣어줄까요? 그럼 몇이야? 9에다가 계산이 이렇게 안 돼. 그 다음에 6에다가 17인가요? 자, 그럼 여기서 뭐고? 15인 거니까 32가 될 거고 B는 48에 30이죠? 자, 그래서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38에 24. 자, 진짜 계산 엄청 많네. 60번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x좌표가 뭐하고 뭐래요? 마이너스 2하고 1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결국 또 a하고 b 값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들아 다시 그래프로 풀래? 방정식으로 풀래? 그래프로 풀겠다는 얘기는 내가 뭐가?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하고 1이 나오게끔 막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데 식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겠냐고. 자, 당연히 얘도 뭘로?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 방정식으로 바꿔봅시다. y 띄고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은 뭐가 되고 2x 플러스 b가 될 거고 식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x의 제곱 a-2x 더하기 3-b는 0이 될 거고 자, 이거의 답이 교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하고 1이다라고 하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나 결국 두 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과 기수의 관계 활용해주면 되겠죠? 합 마일 근과 기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따라서 a는 몇이고 3 곱 마이. 자, 그럼 여기서는 3 마이너스 b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b는 5가 돼서 나 구하라고 하는 게 2b 10 거기서 3 빼준 최종적인 답은 7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61번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또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2차 방정식 내용을 2차 함수 버전으로 바꿔서 출제한 건데 결국 방정식과 그래프는 같은 거라서 풀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보다시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개의 교점의 좌표가 2-루트 3이래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하고 B 개수가 유리수래요. 자, 그러면 얘를 역시나 그래프로 풀래요? 방정식으로 풀래? 아니, 식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고. 당연히 얘도 뭘로 바꿔야 돼?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주어져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뭐가 될 거고?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정리해주면 x의 제곱 a-2의 x 더하기 b-1은 0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개수가 뭐라고 나와 있어? 유리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2-루트 3이 그리면 세트로 2 플러스 루트 3도 켤렉은 세트로 가질 거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역시나 a, b 값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써봅시다. 합 4 걔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똑같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곱 4 마이너스 3이니까 1인가요? 자, 그래서 얘는 b 마이너스 1이라서 따라서 얘 몇이야? 2. 자, 여기서는 구하라고 하는 게 두 개 곱하라고 있으니까 띠릭 해서 마사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자, 62번 갑시다. 62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방정식과 그래프 사이의 관계. 이 문제는 그래프를 주고 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그럼 결국 자, 이거 yy 붙여주면 이 방정식 그래프에서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자, 방정식의 답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랑 똑같은데 이 문제는 좀 짜증나는 게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 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지금 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조심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식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fx 가볼까요? fx는 현재 x축과의 교점이 뭐하고 뭐니까? 베타하고 감마니까 fx는 x-베타, x-감마다라고 식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gx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개수는 1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근이 알파하고 감마인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다시 이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가 별딱지, 그냥 여기가 곧바로 달딱지라고 줬으면 얘네들의 근의 합은 그냥 별 더하기 달딱지라고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교점의 x좌표를 준 게 아니라 다른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 세워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나 이거 식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이항시켜보면 x 마이너스 감마로 묶이죠.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넘어가면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인 거니까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될 거고, 자, 따라서 x는 뭐하고 감마하고, 자, 여기서 x는 뭐가 나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서 두 개 뭐하라고 있으니까? 더하라고 있으니까 우리 보기 모양에 맞춰주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감마.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63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얘랑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이 접한대요. 접한대. 자, 근데 기울기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a값, 기울기는 2다라고 하는 거 먼저 찾아냈고, 자, 두 개가 접한다고 했어. 역시나 식이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자, 그럼 나 둘이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자, 정리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3-b는 0이 될 거고 접한대요. 그럼 방정식 관점에서는 근이 하나 나오려면 중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다. 풀어주면 되겠지. 자, 우리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갈까요? 반절의 제곱 4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 플러스 b가 돼서, 자, 여기서 b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일 거고, 자, 여기서는 구하라는 게 두 개 더하라고 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넘버 1.